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을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겨울철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겨울철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렇게 발을 씻으신 분 있는데 자칫하면 그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맨발 걷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 효과는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보통 많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접지 효과.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단백질 주변에 전부 다 플러스 이온이 많이 생깁니다. 양전하가 많이 생겨요. 염증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염증이 생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엄청 많습니다. 공기 나쁘죠. 음식들도 자연적인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가공을 많이 거쳐가지고 사실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기름에 튀긴 거, 그 다음에 밀가루로 가공한 음식들, 그 다음에 달달하게 온갖 시럽이나 설탕을 막 묻힌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워낙 가공이 많이 돼가지고 건강에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염증을 일으켜요. 또 하나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잠을 깊이 못 주무실 때, 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런 것도 우리 몸에다가 계속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은 몸에 어딘가에는 염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 약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약을 매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산화제를 쓸 수가 있어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그런 양전하로 되어 있는 것들, 또는 활성산소라 그래서 이제 산소 중에서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딱 쌍을 이뤄야 되는데 쌍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성산소들이 세포를 공격하고, 그래서 세포막이 약해지거나 또는 그 유전자도 변형이 생기고, 이래서 심하면 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고, 지구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땅에 딱 발을 디디면 여러분 몸하고 지구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지구에게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자유전자들이 급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은 우리 몸이 그런 염증도 좋아지고, 또 지구로부터 이런 무한한 항산화제를 공급받는 것과 같다. 두 번째가 풋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발가락 사이사이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박동수님 발 보셨죠? 이래야 돼요. 발이 원래 이런 게 건강한 발인데, 우리는 발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심지어는 좀 신발을 잘못 신으면은 발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발가락 위에 발가락이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런 것들이, 이 발이 원래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신발이 우리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발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발에 이제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발의 지압 효과는 아직 의학적으로는 기전이 다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발을 마사지 했는데 발만 시원한 게 아니라 온몸이 시원한 느낌이 있죠. 그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미신이라거나 의미 없는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직 좀 밝혀질 때까지 현대의학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지압하는 데 보면 발바닥 지도가 있죠. 어떤 부분은 머리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위에 해당되고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들이 신기하게도 30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발바닥 지도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던 발바닥 지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런 기계라든지 도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이 좋았어요. 감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발바닥을 어떤 부분을 자극했을 때 어디가 시원해지고 어디가 불편해지는지를 잘 알아서 아마 그런 지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그래도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이제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은 꼭 한번 하시는 게 좋다. 10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5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제 3차례, 한 번 오늘 맞았다 그러면 한 달 뒤에 한 번 맞고 또 6개월 뒤에 한 번 맞고 이렇게 해서 총 3차례 정도 그렇게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을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도 하시고 장갑도 하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가급적이면 겨울철 맨발 걷기 하실 때는 몸을 잠바도 롱패딩처럼 좀 긴 거, 그래서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맨발 걷기 하시기 전에 겨울철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덜하지만 겨울철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무 뿌리나 아주 가벼운 돌뿌리에도 부딪히면은 상처 입기가 여름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 운동 하셔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라도 한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까치발 들기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면 종아리나 발가락 근육에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된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겨울철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렇게 발을 씻으신 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발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화상 입을 수 있어서 그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지금 여기 수도에 물이 나왔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동파 때문에 수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은 휴대용 물수건 같은 걸로 발을 닦고 이제 양말을 신고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맨발 걷기 할 때 여름철보다는 약간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뒤꿈치보다는 앞꿈치로 닿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겨울철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하시면 발바닥이 아주 싸늘하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많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좀 불편해서 이제 덮버선에다가 밑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는 그냥 맨발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맨발로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지나야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몇 달 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한 15분, 20분 정도만 지나도 발에서 이렇게 후끈하게 열이 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처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앞꿈치로 가볍게 좀 디디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처음이라면 무리하게 막 따라 하시기보다 그렇게 보호 도구를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경북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맨발로 걸은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을 신발을 신고 걸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지 기능의 차이가 났어요. 12주 동안 했는데, 인지 기능 중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인지의 민첩성, 이런 부분에서도 맨발 걷기 하신 분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정도,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것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신발로 걸으시는 분들하고 아주 눈에 띄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암도 있지만 암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치매죠. 예. 맨발 걷기 하시면, 저는 이런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면 치매도 분명히 예방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큰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대규모 연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 근데 맨발 걷기는 누가 특허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특허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소규모 스터디라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12월 달 되면 이제 병원이 이제 새로 오픈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뇌파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 장비 또 CT 같은 이런 좋은 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하고 맨발 걷기 없이 그냥 신발로만 걸으신 분들하고 비교 연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